안녕하세요. 국어역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강 분절 단위의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절 단위라는 말은 우리가 문장에서 자주 썼습니다. 어떤 한 문장을 주었을 때 그 문장을 여러 단위로 분절을 했었고 그 잘려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분절 단위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선택지를 분석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방향은 그 문장을 자른 분절 단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평가원이 선택지를 만들 때 틀린 선택지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고장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분절 단위를 고장내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풀 때 분절 단위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문제 읽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읽는 것은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말은 이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분명하게 잡아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16번 같은 경우에는 발문에 이 해시 함수에 대한 이해를 물었기 때문에 해시 함수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시 함수에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독서에서 여러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보통 내용 전체를 묻습니다. 이 16번의 해시 함수 딱 집어서 물어보니까 마치 해시 함수가 글의 일부 소재, 그러니까 어떤 글의 부분적으로 설명되는 그런 소재처럼 보이지만 지문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전체를 물으니까 해시 함수는 특정한 소재가 아니라 글 전체에 퍼져 있는 중심 소재의 가능성이 높죠. 내가 해시 함수에서 돌아와야지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중심 소재라서 글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다 해시 함수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시 함수에서 돌아오자 그러면은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렇다고 선택지를 봤더니 더 예쁘게 정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단마다 돌아오거나 내용이 쉬운 경우에는 좀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정보가 쌓였을 때 돌아와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재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문의 첫 번째 문제니까 그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얘는 문단마다 혹은 내용이 좀 쌓일 때마다 돌아오는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둡시다. 자, 16번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윗글에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어쨌든 추론을 하려면 기역과 니은이 필요하니까 이 문제는 기역과 니은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기역, 니은의 위치를 봤더니 둘 다 산문단에 있고 일방향성, 충돌, 회피성이다. 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둘 다 알고 꼭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역을 읽었는데 기역의 내용이 쉽지 않다 그러면 그때 돌아와서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쫙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 니은이 끝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이 문제는 좀 더 간결하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7번은 발문의 힌트가 분명해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18번은 밑에 표가 있죠. 표. 그러면 우리가 표, 그림,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보통 시선이 그쪽으로 끌립니다. 끌리는데 자, 항상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문제를 읽을 때는 밑에 뭐가 나오든 항상 발문부터 분명하게 봐줘야 된다. 18번의 발문을